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제11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의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이종민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 자본과 과학관의 주제를 가지고 어제 초청 강연과 해외 학술 사례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오늘은 2명의 발표자를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메타버스 가상현실 속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저기 멀리 공룡도 보이네요. 네, 정말 신기합니다. 메타버스로 참석하신 참가자분들도 보이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에 참가하지 않으셔도 본 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행사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모든 행사는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공식 누리집과 국립중앙과학관 유튜브, 네이버 TV, 페이스북, 인게이지, 그리고 땡기지 어플을 통해 동시 통역과 함께 실시간 중계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상 공간에 접속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 전달해 드릴게요. 가상 공간에서는 진행 도중 호스트에 의해 강제 착석이나 마이크 온 오프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 행사 중에는 자리 이탈이나 마이크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제가 종료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메타버스에 참가하지 않으신 참가자들은 공식 누리집 Q&A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모든 발표가 종료된 후에 참석해주신 참가자들을 위한 경품 추첨 시간이 있는데요. 땡기지 어플을 통해서 참여하셔야 추첨 대상자에 오르신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50명께 경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의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기법을 도입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례부터 만나보시겠는데요. 모두를 위한 전시 디자인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인의 1년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국립민속박물관 유민지 학예연구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앉아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사이자 전시 디자이너 유민지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내의 많은 연구자분들이 함께하는 과학신의 큰 행사인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엔 글쎄요, 과학관에서 저에게 왜? 라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 담당자분께서 웹진에 소개된 기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기법을 도입한 저희 민속박물관을 보시고 이렇게 요청해 주셨다는 말씀에서
이 부분은 저만이 고민했던 부분은 아니었구나. 과학관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고민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모두를 위한 전시 디자인, 민속박물관 한국인의 1년 사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콤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는요, 매년 사회의 핵심 주제를 국제박물관의 날로 맞아 선정을 합니다. 작년이었던 2020년도의 주제는 평등을 위한 박물관, 다양성과 포용성이었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은 신체 능력과 지적 능력, 성별, 나이, 사회 문화적 배경,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관람 환경이 어떤지에 따라 영향을 받고 또 그 관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박물관은 박물관 공간의 물리적 시설과 콘텐츠를 보다 다양한 사용자층이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과 접근성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쉽게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 관람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미국의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어떤 로비입니다. 이곳은 매년 5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메트라든지 루브르, 브리티시 같이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훌륭한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물관일수록 사실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여행객으로 인해서 더욱더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지닌 관람객층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물관은 성별이나 나이, 국적, 언어,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박물관은 사실 그러지 못했죠. 다수를 차지하는 비장애인 방문객을 위한 관람 환경을 위주로 전시실을 조성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이나 시설, 환경, 서비스 등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박물관이 보다 다양한 방문객을 위한 공간이자 폭넓은 사용자층을 포용하는 데 꼭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볼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다양한 성별과 나이, 국적, 언어를 넘어서서 다양한 관람객들 사이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거동이 많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 관람객이라든지 그리 심하진 않지만 잠재적인 보행 약자인 수많은 노인 관람객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방문한 가족 관람객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관람객들 사이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관람객이 있으니 바로 시각장애인과 약지자들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다는 행위는 시각이 중시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관람객에게는 제약이 더욱 클 수밖에 없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적용된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한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의 상설전시관 한국인의 1년의 프로젝트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디자인을 적용한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민속박물관을 소개해 볼게요. 저희 민속박물관은 상설전시관 3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한국인의 1년, 한국인의 일생으로 해서 3개 전시관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을 새로 리노베이션을 시작해서 최근 올해 초죠. 2020년 3월에 한국인의 1년의 전시 공간을 새로 리노베이션하고 오픈하였습니다. 12년 만에 새 단장한 한국인의 1년은 기존의 전시 주제와 유물,
그리고 디자인, 천정부터 바닥까지 모든 공간을 새로 탈바꿈했는데요. 사계절에 따른 우리 조상들의 생활상과 세습 풍속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의 흐름에 담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전시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그 전시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무엇보다 좀 더 편안하고 조금은 더 즐겁게 미적 공간적 경험을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사실 이 전시관이 특별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최근에 어떤 트렌디한 것들을 담아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전시 공간을 경험하고 좀 더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를 위해서 전시 디자인은 유물 외에도 영상이라든지 그래픽, 모형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현장감을 살린 전시 연출로 몰입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어떤 전시를 관통하는 주제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세시와 절기를 설명하는 프롤로그를 지나서 정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한국의 사계를 보여주고요. 이후 전시장 내에 있는 실물의 한옥존이 있어요. 사랑채, 안채, 부엌과 찬방으로 구성된 곳인데 이곳은 한옥의 풍경과 삶이라는 그 내용을 실감형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럼 잠시 랜선으로라도 한번 같이 관람해 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입구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시실 내에 관람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장애 요소가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나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동반하는 그 가족 관람객들을 위해서 공간 구조물들의 그 어떤 밀도를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특히 이렇게 보이시면 주요 동선의 통로 폭을 휠체어도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소 1.2m 이상으로 여유 있게 확보해서 조성했습니다. 물론 단차가 없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계획했고요. 전시실에서 진열장과 가구의 형태라든지 사이즈 이런 걸 보시면요,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고려했는데요.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람객이나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높이가 가장 신경 쓰였습니다. 보통 일반 성인들이 서 있을 경우에는 시선 범위가 1m에서 1.7m라면 어린이나 휠체어 사용자의 시선 범위는 1m에서 1.3m 높이 정도로 패널이나 레이블, 그리고 진열장 내에 유물 높이 같은 것도 모든 관람객이 조금 더 편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가명 진열장이라든지 테이블 같은 형태들도요, 높이를 조금 더 낮게 700mm에서 750mm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약자나 임산부 등 관람객들이 유물을 감상하며 받은 피로를 잠시나마 풀고 쉬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나 휴식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즐겁고 편안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치, 전자 패널이나 촉지도, 촉각 전시물, 대활자 책자, 컬러 넘버링과 같은 새로운 전시 기법을 한번 도입해 봤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자 패널과 촉지도입니다. 전시장 입구에 설치된 설명 패널과 각 부별 패널은 전시 주제와 내용을 설명해 주는 장치로 전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때문에 각 박물관, 미술관, 물론 과학관도 마찬가지고 자국어인 한글과 외국어, 주로 영어인데요, 함께 병기한 전시 패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람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등 총 4개 국어로 제작된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이웃에 있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는 빠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초기 디자인 계획 단계부터 이번 상설전시관 한국인의 1년 대패널에는 4개 국어와 함께 점자 패널을 함께 구성해서 시각장애인에게도 전시 주제와 이야기를 동일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점자 패널 옆에 촉지도도 함께 설치했고요. 촉지도는 전시장 배치도,
맵을 간단하게 도식화하고 이를 입체적인 부조 형태로 만든 점자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전시 관람에서 사실 공간은 빠질 수 없는 요소죠. 관람객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면 그 전시 경험은 더 극대화되겠죠. 한국인의 일년은 사계절이라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별로 변하는 그 공간의 시퀀스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도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공감각적인 관람 경험이라도 느꼈으면 했습니다. 기존의 음성 해설에서만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수동적이었던 시각장애인들도 능동적인 관람을 할 수 있기를 바란 것인데요. 이렇게 현재 관람 위치를 알려주는 촉지도는 점자 패널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전시 이해도와 몰입도를 높여주었으며 동시에 일반 관람객도 촉지도를 통해서 현재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의도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제작과 설치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했는데요. 국립국어원의 한국 점자 규정을 참고로 점자 사용 구역과 제작 방식을 수차례 검토했고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패널 및 레이블의 점자 번역을 검수 요청해서 또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남녀노소 일반 관람객과 시각장애인, 보행약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패널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위치와 높이를 테스트해서 조정하고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인의 일년은 시각장애에서 더 나아가서 사실 약시자이죠. 저시력 관람객까지 고려했습니다. 섹션별의 시작점에 설치된 패널에 점자 패널과 촉지도를 비롯해서 이런 약시자를 위한 대활자 책자, 글씨가 큰 설명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걸 같이 비치한 거예요. 저희는 타이틀 40포인트와 본문 24포인트의 고딕 서체를 적용해서 가독성을 높였고 계절별 주요 전시품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크게 인쇄했습니다. 이런 대활자 책자는 패널과 레이블이 아닌 추가로 비치된 보조 자료이기 때문에 약시자 외에도 노령의 관람객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에게도 좋은 호응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개관 이후에 이 책자가 여러 번 도난이 되어서 몇 차례나 새로 제작해야 했던 그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관람객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는 점자 표기가 같이 된 책자를 함께 비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인의 일년 전시관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시기법 바로 촉각 전시물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고서래라든지 낭태 같은 전시 유물을 그대로 본떠서 3D 포인터로 만든 촉각 전시물인데요. 시각장애인이 전시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촉각으로 많은 정보를 얻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작 단계에서부터 전시물의 재질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나무라든지 금속 등 유물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를 그 촉각 전시물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보았고요. 깎인 형태가 이렇게 중요한 유물일 경우에는 실제 손으로 깎아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물론 유물 옆에는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촉각 전시물 옆에 점자 설명도 함께 배치했습니다. 촉각 전시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전시 기법이긴 하지만 비장애인,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 특히 유물을 실제로 만져보고 싶어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에게는 좋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평등한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람객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자투리 공간에 일부 채워놓은 듯이 출구 끝자락에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전시 설치물이 일반 관람객의 동선과 동일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촉각 전시물도 그에 해당하는 바로 유물 바로 앞에 두었고 점자 패널 또한 촉지도 또한 사계국어 문자 패널 바로 아래에 배치했습니다. 한국인의 일련의 이런 섬세한 배려는 진열장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많은 수와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함께 전시되는 박물관에서는 이런 전시물과 레이블의 직관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레이블은
각 해당 유물 바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치는 시각적으로도 불안정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산만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물 간의 이런 맥락을 고려한 디스플레이를 해야 할 경우 더더욱 그 절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색과 번호로 해결해 봤습니다. 유물 옆에 각기 다른 색의 번호를 두고 동일한 색의 번호를 레이블에 표시함으로써 빠른 인지가 어려운 약시자라든지 노인, 일반 관람객이 유물의 이름과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정보 전달이 중요한 박물관과 같은 곳에서는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생각했고요. 다행히 이러한 요소까지도 많은 관람객이 호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전시물과 레이블이 전부였다면 현재는 촉각 전시물이라든지 점자 레이블, 컬러 넘버링과 같은 배려로 인해서 조금 더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에만 의존하는 전시가 아니라 다감각 전시, 즉 청각이라든지 후각 이런 요소를 반영한 전시는 모두에게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을 주죠. 더구나 우리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우리네 생활 문화와 풍속을 보여주는 민속 전시이기 때문에 그 민속 현장의 분위기를 전시장에 구현하여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된 유물이 실제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쓰였는지를 보여주면 더 빨리 이해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인의 일련은 영상과 음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실제로 어업 도구인 배를 전시한 공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물결치는 파도의 모습과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실감나는 영상과 음향으로 연출해서 마치 관람객이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구현했고요. 그리고 프롤로그의 공간에서는 이 풍속도 영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여주는 영상 속에 봄에는 새의 지저귀 소리, 여름에는 장대의 빗소리, 가을에는 이런 추수를 하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라든지 겨울에는 바람 소리 등 그 변화하는 계절감을 청각적 요소도 같이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 요소가 극대화된 현장감을 살린 영상과 음향 효과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비장애인 관람객 또한 몰입감 있는 새로운 전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었고요. 이처럼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기법으로 점자 패널, 촉지도, 촉각 전시물, 대활자 책자, 레이블 컬러 넘버링, 그리고 전시 영상까지 도입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시도들이 어찌 보면 미미하고 아직은 좀 완성도가 덜 된 미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여러 곳에서 방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기사화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뻤던 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취재차 오셨을 때 사실 정말 숙제 검사를 받는 느낌으로 옆에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분들께서 만족스러워 해주셨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라도 전시장에 이러한 시도들이 구현된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가움을 넘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정말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해외 박물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와 중요성에 대해서 일찌감치 느끼고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는 텍타일 갤러리라고 해서 작품을 직접 만지면서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생긴 아부다비의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시장 곳곳에 이런 텍타일 그 갤러리 형태가 아닌 테이블 형태로 배치해서 일반 관람객과 함께 관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점 보완해 나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즉 런던 박물관 같은 경우 영국 박물관과 모마라든지 매트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가 있던데 센서리 맵이라고 해서 감각 지도라고 해서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 혼잡하고 시끄러운 공간과 덜 붐비는 조용한 공간 등을 별도로 표기한 지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방문객이라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필요한 방문객까지 배려하는 등의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많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네 박물관도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1년 개관 이후에 많은 곳에서 실질적인 제작 배경이라든지 제작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길 원하셨고 많은 부분 도움을 드렸는데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촉각 전시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수정해서 보완한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새롭게 오픈한 서울 공예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공예와 촉각의 연관성을 부각하면서 아부다비 루브르처럼 촉각 테이블을 전시장에 배치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새로 오픈하는 저희 민속박물관의 한국인의 1년과 같이 한국인의 일생 전시관도 점자 패널과 촉지도, 촉각 전시물을 더욱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나이, 성별, 국적, 사회적 배경, 교육 배경, 신체적 능력, 장애 유무 등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용하는 디자인이 필요하죠. 이거는 매번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제는 그동안 소외했던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선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박물관이며 과학관을 방문해서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시기로 돌아서면서 더더욱 그 욕구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소개한 저희 민속박물관의 한국인의 1년의 사례처럼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전시 디자인에 대한 꾸준한 노력과 연구 등 이제 필수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많은 박물관이 이를 통해서 열린 박물관으로 다가가고 보다 많은 관람객들이 소외되는 관람객 없이 동등한 경험을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20세기 최고의 산업 디자이너인 디터 람스의 말이에요. 좋은 디자인은 훌륭한 영국인 집사와 같아야 한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집사의 역할에 디자인을 빗댄 건데요. 어찌 보면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이런 디자인들은 이런 배려심이 많은 디자인 집사와 같다고 생각이 돼요. 모두를 위한 전시 디자인을 통해서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발맞춰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민지 선생님 소중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민지 학예연구사님께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상설 전시 한국인의 1년 사례를 통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을 전시에 적용하여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좀 더 평등한 관람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셨던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메타버스에 참가하지 않으신 참가자들은 공식 누리집 Q&A, 유튜브 실시간 댓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메타버스 속에서 질의하실 분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손 드신 분 계시는데요. 영진님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다양한 관람객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 첫 번째 전시 디자인 대상을 시각 장애인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 감사합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한다는 건 사실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역시 물론 과학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전시품을 구동을 한다거나 체험해 본다는 부분이 좀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전시를 관람한다는 거는 시각적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소외하고 있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자문해 봤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상설전시관을 개선할 때 사실 저희가 특별전 같은 경우 아주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설치를 하고 재현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설전시관 같은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빼지 않고 꼭 실현해보고 싶었다는 저의 개인적인 숙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분들을 위한 전시 기법, 같이 전시 관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유민재 선생님께서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메타버스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또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엄수님께서 손을 드셨는데요. 예,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국내 박물관의 동향이 궁금하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한 큐레이터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신데요. 지금 사실 많은 박물관에서 사실 전시 공간을 구축한다거나 박물관을 지을 때 또 사실 그런 부분을 완전 배제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까 제 발표 중에도 넣었지만 물리적인 대응들, 그러니까 보행 약자들을 위한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공간의 폭을 넓힌다거나 동선의 폭을 넓히고 계단 옆에 슬로프라든지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좀 더 이동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들은 전시장이라든지 박물관 외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시장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연결돼서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그러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박물관에 오셨을 때 사실 무엇을 보고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많은 부분 제약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 큐레이터라든지 많은 이 박물관 종사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좀 많은 부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19개의 박물관, 그러니까 뮤지엄을 이제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스미소니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미소니언 같은 경우는 그 스미소니언 재단 안에서 그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운영 방침을 실제로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인데, 그 가이드라인에는 다양한 사용자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시 디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더 실질적인 어떤 전시 디자인이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정말 잘 녹아들어서 관람을 하고 있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도 이제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운영 방침을 조금 더 좀 실제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인식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많은 그 관람객층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관람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폭넓은 다양한 관람객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서 다양한 저희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스미소니안 가이드라인을 비롯해서 그 해외 사례도 설명해 주셨고요. 관람객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관람객들, 또 그동안 오지 않았던 관람객들을 어떻게 오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예,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그 사실 이렇게 상설 전시에서 그 보편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 한번 도입한 디자인을 다른 민속 박물관 내에 그 다른 전시나 아니면 다른 박물관에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요. 말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매뉴얼로 설명하는 것과는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디자인을 우리도 도입해보고 싶다. 예를 들어서 국립중앙과학관이 도입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해오셨는지 아니면 하실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아주 전문가가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닌 이제 막 시작을 새롭게 시도를 해본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던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은 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버렸던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기까지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실수도 했었던 부분, 그리고 어떤 이제 저 혼자만이 했었던 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걸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업했던 내용들은 많은 부분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같이 이렇게 우수사례 발표로 초대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중앙과학관에도 과학계에도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런 부분은 많은 기관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시고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동안 쌓아오신 노하우를 그리고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신 것도 모두 공유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질문을 하실 분이 있으면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렇게 보편적인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서 전시를 기획하시는 것이 오랫동안 생각하셨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큐레이터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형식의 시도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보편적인 디자인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시도했던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정말 미미하고 미비한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앞서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건 당연한 지사인데요. 아까 질문에서도 그러셨지만 시각장애인에게 조금 더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린 청각장애인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를 배려한 어떤 프로그램으로는 박물관 자체적으로도 어떤 수어 해설 같은 것들을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소외되었던 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저 디자이너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각장애인 외에도 다른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또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인게이지에서도 질문하실 분이 또 한 분 계신데요. 태우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어가죠? 예, 잘 들립니다. 네, 김태라고 합니다. 이게 박물관은 보통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몸만 지지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그런 것들을 더 잘 만지니까 좋아했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었는지 궁금하고, 한 가지는 이제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도 전맹이 아닌 이상 VR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박물관의 어떤 모습들은 한쪽 면만 볼 수 있으니까
뭐 VR과 뭐 한다면 디자인적인 것도 있고 뭐 뒷모습도 보고 앞모습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게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네. 너무 좋은 내용이신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 관람객들 굉장히 좋아하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인에서는 돈 터치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손이 갈 수밖에 없는 형태로 되어져 있고 만져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첫 시작은 어찌 보면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전시 기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관람객들의 호응이 아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유물의 어떤 이면들,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사실 AR이라고 해서 AR이든 VR이든 좀 다양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전시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전시를 그 유물을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거는 어찌됐든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내세워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면들에 대한 그 이면을 사실 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요즘에 워낙 좋은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게 비단 상사전 시간만이 아니라 일시적인 특별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을 해서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박물관에서 사실 민속박물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박물관 찾아주실 수 있다면 아마 그 부분들을 직접 목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예, AR이나 VR 기술을 이용해서 좀 새로운 형식의 전시도 시도하고 계시다고 들었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가 단순히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아이들이나 다른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전 질문과 좀 연결된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관람을 하셨는가요? 반응이나 피드백은 어땠는지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에요. 사실 앞서 발표에도 넣었지만 그 오픈과 동시에 거의 그 한국 시각 장애인 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직접 이 부분들을 실견하셨고 이제 체험하셨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주실 때 굉장히 사실 좀 무서웠는데 네, 숙제 검사 받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또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시각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안함이 컸고 부담감이 컸습니다. 사실 많은 기관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선뜻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막 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작은 시도는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험 때 제가 올랐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에서 굉장히 그 뿌듯함을 느꼈고 어쨌든 좋은 그 피드백을 받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보완할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수용을 해서 또 다음 저희가 전시를 준비할 때 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유민재 선생님께서 그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직접 방문을 해주셔서 마치 숙제 검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좀 떨리겠지만 그렇지만 방문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좀 보완할 부분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셔서 예, 그런 것들은 앞으로 참고하시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국립민속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민속박물관은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예, 아주 선도적으로 교육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층도 아주 세분화시켜서 뭐 당연히 남녀노소를 비롯해서 뭐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어린이도 다양한 그 학년층에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곳에 하나가 이제 또 장애인을 위한 교육 운영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쪽 분야가 정확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박물관에서의 제가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 그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냐면 장애인의 어떤 단체들 10명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박물관을 모셔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모셔서 어떤 그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약간 감각 전시, 감각을 통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마저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어떤 전시물에 대한 그 설명들을 수어로 수어로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그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음성 파일들을 이제 올려놔서 그걸 다운받아서 집에서도 그 어떤 유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전시관에 대한 설명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다든지 뭐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점차적으로 이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아까 외국의 사례처럼 뭐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장애 요소를 지닌 분들을 이제 다 또 이제 고려를 해서 아마 더 세분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청각장애나 아니면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요구를 가진 관람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들 많이 외로워하시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일수록 예술이나 아니면 전시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 꼭 우리 눈에 보이는 장애뿐 아니라 그 심리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전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고요. 외국의 사례뿐 아니라 한국의 사례로도 앞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많은 질문 해주셔서 또 활발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민지 선생님께서 그 이번 그 전시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시고 또 그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그 청중들에게 그리고 또 과학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번 심포지엄에 참여를 하셨거든요. 좀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신에서 저에게 이런 예, 이런 요청을 해주셔서 너무나 좀 사실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굉장히 뜻깊은 기회였다는 생각을 하고 더더욱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단은 사실 뭐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과학관을 이제 떠나서 영역을 떠나서 모든 이런 문화 공공기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의 이런 작은 시도 이런 사례가 분명히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아마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이제 고민거리를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드리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참석했고요.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불러주세요.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국립민속박물관의 유민지 학예연구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의 우수 사례 발표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만남이 늘고 있는데요. 가상공간에서의 행사가 생소하셨을 텐데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우수사례 발표 세션의 좌장을 맡은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이종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